이 더러운 늙은이가 정말 돈 받아 처먹었으면 청소를 잘해놔야지. 명품 옷을 두른 여자가 정화 얼굴을 대걸레로 사정없이 문질러 버립니다. 저희 어머니께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 점심 식사를 챙기기 위해 도시락을 들고 막 도착한 며느리의 입에선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낮에 평화로웠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68살 청소부 정화는 비틀거리며 뒤로 쓰러졌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게 우는 시어머니와 그 광경을 본 며느리는 그날 복수를 다짐합니다. 노인 얼굴에 걸레질을 한 저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복수극을 펼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꽃길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이정화는 오피스텔 지하 청소 도구함 앞에 서 있었어요. 68살의 손이 플라스틱 청소통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2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손발이 저리고 무릎이 아파.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넉넉치 않은 살림에 청소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쓰레기 하역장에서 1층 로비로 올라왔어요.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꼭 짜서 모서리부터 닦아 내려갔어요. 문틈 사이 먼지까지 면봉으로 제거했습니다. 정화의 원칙은 간단했어요. 누가 보든 말든 내 구역은 깨끗해야지. 병원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청결은 곧 존중이라는 것이었죠.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걸레를 펼쳐 타일 사이사이 홈을 닦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청소 점검표였죠. 1층 로비 유리문, 바닥 화분, 우편함. 하나씩 체크하며 넘어갔습니다.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인사를 받지 못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경비실에서 방달수가 나왔습니다.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잔 하세요. 정화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믹스커피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방달수는 휴대폰을 꺼내 로비 바닥을 찍었어요. 이모 구역이 제일 깨끗하다니까. 관리소 단톡방에 올려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정화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어요. 20년 동안 병원에서 칭찬받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1203호 최유라였습니다. 35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유라는 대꾸 없이 로비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여기 물 자국 보여요? 정화는 바닥을 확인했어요. 희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닦을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죠. 유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적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유라가 힐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달수가 다가왔어요. 저 집은 맨날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못 본 게 맞으니까. 정화는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물자국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집에 쌓인 대출 독촉장이 떠올랐습니다. 8시 정화는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병원에서 온갖 냄새를 맡아봤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올라오니 9시였어요. 관리소 앞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무릎이 쿡쿡 쑤셨어요. 주머니에서 파스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달수가 관리소 노트를 들고 나왔어요. 이모! 이번 주 청소 만족도 조사 나왔는데 이모 구역은 칭찬뿐이에요. 근데 1203호만 민원 넣었네요. 뭐라고 했는데요? 청소 상태 물량이래요. 근데 사진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매주 한 번씩 민원을 넣었으니까요. 10시 입주민 대표 윤수정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제 일인데요. 그래도 이모님 덕분에 우리 건물이 깨끗하잖아요. 어제 입주민 회의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윤수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화는 처음으로 그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입주민 송년회 있는데 이모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송년회라니. 하지만 윤수정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꼭 오세요. 이모님은 우리 건물의 가족이에요. 윤수정이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화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 25년 동안 키운 양아들 진호는 요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자 정화는 경비실 옆 휴게 공간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36살 며느리 박민서였어요. 손에는 3단 도시락 가방이 있었어요. 어머니, 점심 가져왔어요. 내가 먹어야지. 나는 있어. 어머니 거예요. 제 거는 따로 있어요. 민서는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정화는 받아들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갈비찜이었습니다. 잡곡밥, 나물 3가지, 동치미까지. 정화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민서야, 이걸 언제 만들었니?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정화는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무릎은 좀 어때요? 참으면 돼.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성격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반찬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정화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였지만 친딸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서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았어. 고맙다. 민서가 나가자 정화는 혼자 남았어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면 돼.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어요. 오후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청소통을 들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화는 계단 난간을 닦고 있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 양쪽 난간을 걸레로 닦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5층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입주민 대표 윤수정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님, 여기서 또 뵙네요. 계단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윤수정은 정화가 닦은 난간을 만져봤어요. 손가락에 먼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이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세요? 습관이에요. 병원에서 일할 때 배운 거예요. 병원이요? 정화는 걸레를 헹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환자분들 곁에서 간병하고 병실 청소하고 식사 도와드리고 그러다 허리를 다쳐서 지금은 이 일을 하죠. 윤수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셨구나.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요. 정화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아무나 못해요. 저도 어머니가 암 투병하실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정말 많이 의지했거든요. 밤새 옆에서 지켜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시고 그분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윤수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화는 걸레를 멈추고 윤수정을 바라봤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모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직업이 뭐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화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윤수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모님, 다음 주 입주민 송년회 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건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게 편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편한 거예요. 윤수정이 계단을 올라가고 정화는 다시 난간을 닫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오후 5시 청소를 마친 정화는 집으로 향했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쌓인 편지들이 보였어요. 대출 독촉장, 카드 연체 안내, 세금 고지서, 모두 양아들 진호 명의였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이번 달 대출 상환액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진호가 사업한다며 빌린 돈이었죠. 정화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야. 대출 독촉장 또 왔어. 연락 좀 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계란, 그리고 민서가 어제 갖다 준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밥을 지어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밤 8시, 정화는 25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진호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진호를 데려온 날이었죠. 사진 속 진호는 울고 있었지만 정화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착했는데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환자를 돌보고 병실을 청소하고 쉬는 시간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진호가 공부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진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점점 정화와 멀어졌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진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늘어났어요. 정화는 퇴직금을 모두 쓰고 지금은 매달 이자만 갚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전화드렸어요. 오늘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민서야, 너는 잘 있니? 네. 어머니, 진호 오빠한테 연락 오셨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쁜가 봐. 어머니,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해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민서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괜찮아. 일이 많은가 보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머니 대출 건은 제가 알아볼게요. 제 월급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안 돼. 너희도 살기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해결해요. 민서의 말에 정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친아들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 진짜 어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수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직업이 뭐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았어요. 비록 지금은 청소원이지만 20년 동안 환자를 돌봤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정화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정화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정화는 로비를 닦고 있었어요. 무릎이 평소보다 더 아팠습니다. 밤새 진호 생각에 잠을 못 이뤘거든요.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이고 다시 청소통을 들었어요. 6시 방달수가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잠을 좀 못 잤어요. 방달수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건넸어요. 정화는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이모, 요즘 1203호가 또 민원 넣었어요. 이번엔 복도 환기가 안 된다고. 환기는 제 담당이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관리소장님한테도 따로 전화했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는 늘 그랬으니까요. 7시 30분 엘리베이터에서 최유라가 내렸어요. 힐을 신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여기 또 물자국 있네요. 정화는 바닥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말씀이세요? 유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보이세요?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다시 닦을게요. 유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 드니까 눈도 안 보이나 봐요. 청소원도 정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화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힐소리를 내며 나가고 방달수가 달려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요. 괜찮아요. 오전 10시 관리소장이 정화를 불렀어요. 이정화 씨, 1203호에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만 3번째예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억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소를 나오는 정화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방달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이모, 소장님이 좀 심하셨어요.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더 잘하면 되죠. 정화는 대답 없이 걸어갔어요. 화분에 물을 주러 가야 했습니다. 정오, 며느리 민서가 또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운 나실 것 같아서 고등어 구워왔어요. 민서야, 매일 이렇게 오면 너만 힘들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얼굴 보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밥을 먹는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1203호에서 자꾸 민원을 넣어. 이번 달에만 세 번째래.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게 있나요? 아니, 그냥 트집이야.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부당한 거예요. 관리소에 항의해야 해요.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어머니, 왜 맨날 참으세요? 어머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오후 3시 입주민 대표 윤수정이 정화를 찾아왔어요. 이모님, 1203호가 계속 민원 넣는다면서요? 네. 근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회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모님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부당한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윤수정의 말에 정화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늘 민서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정화는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입주민 송년회 때 꼭 오세요. 윤수정이 떠나고 정화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저녁 6시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화는 편지 더미를 발견했어요. 법원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진호명의 대출이 연체되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정화는 주저앉았어요. 퇴직금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이자만 갚아왔는데 이제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호야, 법원에서 등기 우편 왔어. 5천만 원을 갚으래. 알아요. 알아? 그럼 왜 연락을 안 했니? 죄송해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사정이 안 좋으면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법원에서 압류한대.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제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무릎은 아프고 빚은 쌓이고 유라의 민원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민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수정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참으면 돼.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예전처럼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화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빚 걱정에 잠을 설쳤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로비에서 정화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대걸레로 타일 사이 홈까지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나왔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붉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유라는 로비를 가로질러 정화 앞에 섰어요. 힐끝으로 방금 닦은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청소가 개판이에요. 정화는 일어서며 바닥을 확인했어요. 방금 닦았기 때문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막 닦아서 마르는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리라고요? 지금 나가야 하는데?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화는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닦을게요. 정화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유라가 대걸레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 대답해?
대걸레 자루가 정화의 어깨와 등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화의 등이 욱신거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68살 노인이 젊은 여자에게 대걸레로 맞은 것이었어요. 이 더러운 늙은이가. 유라는 침을 뱉듯 말하며 대걸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등을 만졌어요. 뜨겁고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든 채 달려왔어요. 민서는 바닥에 쓰러진 정화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정화를 붙들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대걸레를 보고 유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유라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적한 거죠. 뭐 문제라도? 지적이요? 대걸레로 때리셨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때렸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유라는 태연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있었지만 각도상 정확히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어요. 양아들 진호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진호는 로비 상황을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화와 민서 그리고 유라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화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호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지금이라도 어머니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진호야. 정화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라가 진호를 향해 말했어요. 진호 씨, 이 청소부가 나한테 대들어요. 좀 말해주세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진호 오빠, 이 여자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진호의 입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저분요? 모르는 분입니다. 정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호는 유라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는 저분 모릅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잖아요.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어떡해. 정화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진호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잖아요. 진호는 차갑게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오해하지 마. 이분은 그냥 양어머니일 뿐이야. 진짜 어머니는 아니잖아. 그 말에 정화의 무릎이 꺾였어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가 붙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유라가 끼어들었어요. 양어머니? 그것도 청소부가? 진호 씨, 저한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화를 외면했어요. 유라 씨,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가요. 유라가 경멸하듯 정화를 다시 봤어요. 청소부가 양어머니라니. 진호 씨, 당신도 참 불쌍하네요. 두 사람이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정화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입주민들, 우편물을 가지러 온 사람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방달수가 경비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정화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민서가 대신 말했습니다. 1203호가 어머니를 대걸레로 때렸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방달수는 급히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난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CCTV 각도가 안 좋아서 정확히 안 보여요. 민서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본 건 맞아요. 증인이 될게요. 방달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금이 간 렌즈를 통해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입주민 윤수정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정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윤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폭행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모님. 윤수정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힘없이 웃었어요. 일 그만두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대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청소마저 해야 해요. 민서가 대걸레를 빼앗았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병원부터 가요. 괜찮아. 참으면 돼. 정화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서가 정화를 껴안았어요. 정화는 며느리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민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등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웠거든요. 민서는 정화를 침대에 눕히고 파스를 붙여줬어요. 정화의 등에 긴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대걸레로 때렸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일 그만두게 되면 어떡해. 빚도 갚아야 하는데.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일은 다른 데서 구하면 돼요. 68살이 어디서 일을 구해. 청소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정화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방달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보세요. CCTV 각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유라 씨가 대걸레를 휘두르는 건 나와요. 방달수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유라가 대걸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도 때문에 정확히 맞는 장면은 안 보였지만 폭행 의도는 명확했어요. 이거면 증거로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방달수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님, 방달수는 답답해했지만 정화는 완고했습니다. 밤 9시 입주민 대표 윤수정도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입주민 회의를 긴급 소집했어요. 다들 이모님 편이에요. 1203호를 관리규약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윤수정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입주민 20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화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정화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수정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은 우리 건물의 가족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대표님, 제가 신고하면 일을 못하게 될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싫어하실 거고요. 그럼 소장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윤수정의 말에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이 정화를 불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씨, 어제 일로 입주민들이 난리예요. 1203호는 항의하고 다른 입주민들은 지지하고 죄송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로 시끄러워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참으면 되죠. 고맙습니다. 대신 1203호 청소는 다른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정화는 빈 관리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점심 민서가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미역국과 잡채였습니다. 어머니, 등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정화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민서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고는 안 하실 거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조용히 넘어갈래. 그럼 저 여자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민서는 주먹을 쥐었어요. 억울했지만 정화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오후 3시 정화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1203호 최유라였어요. 정화는 몸이 굳었어요. 유라는 정화 앞에 섰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유라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세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일을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정화는 집에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경찰서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어요. 신고할까, 참을까? 2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참는 것이었어요.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모두 참으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참으면 돼.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에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 해결할게요. 정화는 문자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등이 쑤셨지만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내일도 청소를 해야 했고 내일도 유라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내일 생각하자.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등은 여전히 아팠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민서가 정화를 찾아왔어요.
오늘은 도시락이 아니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어요. 민서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대요. 폭행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고 CCTV랑 방달수 씨 증언이면 충분하대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폭행죄 고소장 작성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서야, 이러면 일을 못하게 될 거야. 어머니, 일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생각해 볼게. 정화는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경비실에서 방달수가 정화를 불렀어요. 모니터에는 입주민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어제 로비 폭행 장면이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1203호 너무하네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어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정화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여론은 이모님 편이에요. 이제라도 신고하세요. 방달수가 간곡히 말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신고할게요. 방달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우, 윤수정이 정화를 찾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입주민 25명이 탄원서를 썼어요. 이모님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윤수정은 파일을 넘겨보였어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쓴 탄원서였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화는 탄원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아님은 성실하고 친절한 분입니다. 부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정화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윤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오후 2시 정화는 민서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고소장, CCTV 영상, 탄원서가 들려 있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이 정화를 맞았어요. 폭행 고소건으로 오셨죠? 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고 탄원서도 있네요.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해자 성명, 이정화. 경찰관이 또박또박 적었어요. 가해자 성명, 최유라.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는 걸,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걸. 고소장 작성이 끝나고 정화와 민서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민서가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섭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정화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관리소장이 정화를 불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씨, 1203호를 고소했다면서요? 네. 정화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일이 커지면 관리소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제가 맞았는데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정화는 처음으로 관리소장에게 반박했어요. 관리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관리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밤, 정화는 집에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양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로비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진호. 하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정화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야.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다. 1203호 여자가 나를 때렸거든. 너한테 알리고 싶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비록 진호는 자신을 버렸지만 민서가 있었습니다. 방달수가 있었고 윤수정이 있었어요. 25명의 입주민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화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68살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고소 후 사흘이 지났어요. 정화는 여전히 청소를 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유라를 조사했고 정화도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연락했어요. 민서는 휴가를 내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오, 민서가 또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삼계탕이었습니다. 작은 보온병에 담아왔어요. 어머니, 힘나실 것 같아서 삼계탕 끓였어요. 민서야, 너무 고생이 많구나. 두 사람은 경비실 휴게 공간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경찰서 가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서워. 내가 있으니까.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화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친어머니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방달수가 정화를 찾아왔어요.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비들이랑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았어요. 이모님 법률 비용이랑 치료비로 쓰시라고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모님은 우리 동료예요. 당연한 거예요. 방달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화는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6시 윤수정이 정화를 입주민 회의실로 불렀어요. 문을 열자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입주민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위로 파티예요. 윤수정이 말했어요.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화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모님이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한 입주민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정화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오갔어요. 이모님, 우리가 응원할게요. 경찰 조사 잘 받고 오세요. 1203호는 반드시 처벌받을 거예요. 정화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2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할 때도 청소원으로 일할 때도 늘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 9시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아들 진호였어요. 정화는 놀라서 멈췄어요. 진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일어섰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자 받았어요. 고소했다고. 그래서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취하하세요. 뭐라고? 고소 취하하세요. 유라 씨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어요. 진호는 여전히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도 좋잖아요. 제가 취직하면 빚 갚을 수 있어요. 진호는 눈치 없이 말을 이었어요. 정화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진호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가. 어머니, 나가. 지금 당장. 정화는 문을 열어 젖혔어요. 진호는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정화는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남은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끝까지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어머니, 진호 오빠가 찾아갔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고소 취하하라고 설득하래요. 저는 거절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어머니, 내일 경찰서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옆에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떠났지만 민서가 있었어요. 방달수가 있었고 윤수정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힘들 거였어요. 하지만 정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정화는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화와 민서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방달수와 윤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우리도 왔어요. 증인 진술하러요. 방달수가 말했어요. 정화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은 어떡하고?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이모님 일이 더 중요하죠. 윤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정화를 맞았어요. 이정화 씨, 피해 경위를 진술해 주세요. 정화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로비에서 청소하다가 유라에게 대걸레로 맞은 일, 양아들 진호가 자신을 모른다고 한 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각도 때문에 대걸레가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민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해자가 대걸레를 들어 올리는 모습,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 시간 순서상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게다가 증인도 있고요. 경찰관이 방달수를 불렀어요. 방달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최유라 씨가 대걸레로 이정화 이모님을 내리쳤어요. 어깨와 등 부분을요.
방달수의 진술은 명확했어요. 경찰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민 탄원서도 25명분이나 있고 단톡방 증거도 있네요.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윤수정이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경찰관님, 이것도 봐주세요. 지난 3개월간 1203호가 넣은 민원 기록이에요. 서류에는 유라가 정화에게 넣은 민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총 15건이었습니다. 청소 불량, 태도 불량, 복도 소음. 이건 괴롱임에 가깝네요. 경찰관이 중얼거렸어요. 윤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폭행까지 일어난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4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이모님. 방달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정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후 5시 오피스텔로 돌아온 정화는 로비에서 입주민 몇 명을 마주쳤어요.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응원해요.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녁 6시 관리소장이 정화를 불렀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이정화 씨, 입주민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결과요? 1203호 최유라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어요. 재발 시 관리 규약에 따라 제재할 예정입니다. 정화는 놀랐어요. 관리소 차원에서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씨의 청소 구역은 유지하되 1203호 청소는 다른 분이 담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처음에 조용히 넘어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모님이 옳았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소장도 결국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밤 8시 정화는 집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입주민 단톡방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정화 이모님 응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모두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요? 그래, 와라. 10분 뒤 민서가 도착했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첫 단추를 잘 꿰n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용기 내셨잖아요. 저는 옆에서 도운 것뿐이에요. 민서가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 안 해요. 어머니한테 고소 취하 얘기한 뒤로 저한테도 안 오고요. 민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정화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내 남편을.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한 건 오빠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화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밤 10시 민서가 돌아가고 정화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어요. 맞고도 참아야 했고 아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경찰 조사를 마쳤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응원하고 관리소도 편을 들어줬어요. 무엇보다 민서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직 유라의 처벌이 남아있었고 진호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잘 싸우고 있어. 정화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화는 경찰 조사도 끝났고 유라의 처벌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전 9시 정화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관리소에서 급하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관리소장, 회계 담당자, 그리고 경비원들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회계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정화는 걸레를 놓고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어요. 500만 원이요. 관리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언제 확인하셨어요? 방금요. 어제 오후 5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 확인하니 없어요. 회계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방달수가 경비실로 뛰어갔어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정화도 함께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어제 저녁 7시 관리소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시 30분 CCTV가 꺼졌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왜 꺼진 거예요? 관리소장이 물었어요. 방달수는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원이 차단된 것 같은데. 화면은 9시에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그 사이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7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누군가 들어간 거예요. 회계 담당자가 말했어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에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죠? 방달수는 근무일지를 확인했어요. 저는 7시에 퇴근했고요. 청소 당번이 남아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정화에게 향했어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정화 씨, 그 시간에 어디 계셨어요? 관리소장이 물었어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층 복도 청소하고 있었어요.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정화의 대답에 사람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이 도착했어요. 관리소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정화도 조사를 받았어요. 이정화 씨, 어제 7시 반부터 9시 사이 행적을 말씀해 주세요. 2층 복도를 청소했어요. 그리고 3층, 4층도 돌았고요. 누가 봤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시간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요. 경찰관은 수첩에 기록했어요. 정호, 민서가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정화는 로비에 없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조사가 끝났어요. 정화는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민서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화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알아. 근데 나밖에 없대. 정화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오후 3시 입주민 단톡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관리소 돈이 사라졌대요. 어제 저녁 청소하던 사람이 용의자래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정화 씨요. 로비 청소하시는 분. 아, 최근에 1203호 고소한 분이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몇몇은 정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있나요? 윤수정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저녁 6시 정화는 퇴근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몇몇 입주민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화를 보는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정말 조용히 해. 들려.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도 누명까지 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요. 민서는 끊지 않았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나 진짜 안 했어. 나 돈 안 가져갔어. 알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의심해. 증거도 없는데.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제가 꼭 증명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폭행 고소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절도 누명까지 썼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정화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직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분명히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을 거였어요. 버텨야 해. 정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정화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정말 훔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증거는 없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소장이 정화를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정아 씨,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대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정화는 간곡히 말했어요. 하지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증거가 CCTV가 꺼진 시간에 이정아 씨밖에 없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하세요. 네. 입주민들이 불안해해요. 잠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어요. 폭행당해서 고소했더니 이번엔 절도 누명을 쓰고 출근 정지까지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유니폼을 벗고 관리소를 나왔어요. 로비에서 몇몇 입주민이 쑥덕거렸습니다. 정화는 빨리 빠져나왔어요. 정호, 민서가 정화의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 도시락 대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출근 정지 당하셨다면서요? 응. 조사 끝날 때까지래. 정화는 기운 없이 대답했어요. 민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CCTV를 끈 거예요. 누가? 유라 씨요. 어머니를 고소한 보복으로. 민서의 추론이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찾을 거예요. 꼭요. 민서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입주민 단톡방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정화를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정아 씨가 돈을 훔쳤다는 게 거의 확실해요. 그 시간에 혼자 있었고 알리바이도 없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출근 정지당했다면서요? 거의 인정한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분들 믿고 맡겼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윤수정이 반박 글을 올렸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이정아님은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댓글은 거세졌습니다. 대표님은 편애하시네요. 돈이 사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여론은 점점 정화에게 불리해졌어요.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침묵했습니다. 오후 5시 정화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슈퍼 주인이 정화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요즘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 있으시죠? 아, 그게 돈 훔쳤다는 소문 들었어요. 설마 진짜는 아니시죠? 슈퍼 주인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정화는 물건을 사지 않고 슈퍼를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방달수가 정화에게 전화했어요. 이모님, 오늘 경비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무슨? 이모님 절도건 때문에요. 몇몇 경비들이 이모님을 의심해요. 방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모님 편이에요. 절대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화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 8시 양아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정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훔쳤다는 소문 들었어요. 설마 진짜는 아니죠? 너도 나를 의심하니? 아니요. 근데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빚도 있고. 정화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키운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입주민들이 응원했고 유라를 고소했습니다. 민서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절도범 취급을 받고 출근 정지를 당했어요. 입주민들이 등을 돌렸고 동료들도 의심했습니다. 양아들마저 믿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제가 저녁 해드릴까요? 정화는 눈물을 닦고 대답했어요. 괜찮아. 먹었어.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정화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서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폭행당했을 때도 처음엔 참았습니다. 민서가 설득해서 고소했는데 오히려 더 큰 누명을 썼어요. 이제 어떡하지?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도 남지 않았어요.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절망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정화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출근 정지가 풀리지 않았고 경찰 조사는 계속됐어요.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아 씨,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와주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민서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민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정화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아 씨,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정화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에 이정화 씨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됐네요. 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돈 안 받았어요.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명 계좌에서 송금됐어요. 정화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자신의 계좌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입금이었어요. 이건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온 건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돈은 압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정화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었습니다. 모두 민서였어요. 정화는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경찰서 갔다 오셨어요? 응.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집에 있을게. 정화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민서가 도착했어요. 정화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0만 원이 어머니 계좌에 들어왔다고요? 응. 근데 나 그 돈 몰라. 누군가 어머니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송금한 거예요. 민서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그만하자. 네. 나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못 싸우겠어.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 내 계좌에 돈 들어온 게 증거래. 나 이제 끝났어. 정화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서야, 너라도 이제 그만해. 내 인생 망치지 마. 정화는 민서의 손을 놓았어요. 민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밤 9시 민서가 돌아가고 정화는 혼자 남았어요. 입주민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새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정화 씨 계좌에 300만 원 입금됐대요. 거의 확정이에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청소원을 어떻게 믿어요. 빨리 해고해야 해요. 윤수정마저 침묵했어요. 방달수도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양아들을 키우고 20년 동안 환자를 돌보고 1년 동안 청소를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정화는 받았어요. 이정화 씨 입주민 회의 결과 나왔어요. 해고 결정됐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해고. 일자리마저 잃었어요.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빚은 1,000만 원이 남았고 일자리는 없었어요. 절도 누명을 썼고 사람들은 자신을 범죄자로 봤습니다. 차라리 그냥 정화는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을 믿어주던 며느리.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 정화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정화는 받지 않았어요. 민서에게 해고 소식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꼭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정화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마저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자리, 명예, 희망,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만은 남아 있었어요. 민서의 믿음. 그 믿음이 정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밤은 끝없이 깊었습니다. 새벽 5시 정화는 깨어났어요. 아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얼굴은 무너져 있었어요. 눈가는 붓고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구나.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범죄자 취급받는 청소원.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모든 걸 잃은 노인.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정화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해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화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진호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5살 진호가 정화에게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속 진호는 정화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의 진호는 정화를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5년 동안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진호 학비를 냈어요. 하지만 진호는 정화를 버렸습니다. 로비에서 모른다고 했고 절도범이라고 의심했어요. 정화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정화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민서에게 해고 소식을 말하면 민서는 또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민서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목적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화에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화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책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에게.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미안해. 내가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정화는 펜을 놓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정화는 공책을 닫았어요. 편지를 쓸 순 없었습니다. 민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건 너무 잔인했어요. 정화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청소하는 노인들이 나왔어요. 정화는 자신을 봤습니다. TV 속 노인들도 정화도 모두 비슷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쉽게 버려지는 사람들. 정화는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화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계속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서예요. 문 열어주세요.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정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민서는 계속 벨을 눌렀어요.
정화는 결국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뛰어들어와 정화를 안았어요.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화는 작게 말했어요. 민서는 정화의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니, 밤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민서야, 나 해고됐어. 정화가 말했어요.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관리소장한테 전화 왔어. 해고래.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 일자리도 없고 빚도 있고 절도범 누명까지 썼어. 나 이제 어떡하지? 정화는 무너졌어요. 민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서도 정화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민서가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있어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야,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안 돼요. 어머니,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꼭요. 민서는 간곡했지만 정화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은 정화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증거도 희망도 없었어요. 저녁 6시 민서는 돌아갔어요. 정화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밤 9시 정화는 침대에 누웠어요.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밤.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올까요? 내일이 와도 달라질까요?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이시여. 정화는 작게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기도였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답은 없었어요. 어둠만이 정화를 둘러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고됐고 갈 곳도 없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화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계속 울렸어요. 이모님, 방달수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방달수의 목소리였어요. 정화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방달수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이모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방달수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정화를 거실로 안내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모님, 이거 봐요. 어젯밤에 CCTV를 다시 확인하다가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사건 당일 저녁 6시 영상이 나왔어요. 정화가 2층에서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봤는데. 아니에요. 이거 봐요. 시각 정보를요. 방달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우측 하단에 시각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5분. 그래서요? 이제 7시 반 직전 영상을 볼게요. 방달수는 영상을 빨리 감았어요. 7시 25분, 한 사람이 지하 전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명품 가방과 하이힐이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정화가 중얼거렸어요. 방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03호 최유라 씨예요. 전기실에 들어간 뒤 5분 후에 CCTV가 꺼졌어요.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방달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CCTV가 다시 켜졌을 때 유라 씨가 건물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손에 뭔가 든 채로요. 화면에는 유라가 큰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모님, 유라 씨가 CCTV를 끄고 관리소에 들어가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모님 계좌에 일부를 송금해서 누명을 씌운 거고요. 정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달수가 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새벽에 은행 CCTV를 확인한 건데요. 유라 씨가 무기명 계좌에서 이모님 계좌로 송금하는 모습이에요. 화면에는 ATM 앞에 선 유라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명품 옷과 가방으로 신원이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달수는 웃었습니다. 제가 밤새 CCTV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은행 쪽에 아는 형이 있어서 도움받았고요. 정화는 방달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모님이 억울해하시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방달수가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전 11시 정화는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지금 당장 와. 중요한 거 발견했어. 10분 뒤 민서가 도착했어요. 방달수가 증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믿어줄까? 정화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믿어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정우, 윤수정에게도 연락했어요. 윤수정은 증거를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오후 1시 네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증거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던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최유라 씨가 전기실에 들어가 CCTV를 끄고 관리소에서 절도한 뒤 이정화 씨 계좌에 일부를 송금한 거군요. 그럼 이제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화 씨는 무혐의입니다. 최유라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달려와 정화를 안았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방달수와 윤수정도 박수를 쳤어요. 정화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은 유라를 체포했어요. 유라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이정화 때문에 고소당했잖아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도를 저지르고 이모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유라의 자백이 조서에 기록됐어요. 저녁 6시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서, 방달수, 윤수정이 함께였습니다. 이모님 축하해요. 이제 떳떳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방달수가 말했어요. 윤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에 공지 올릴게요. 이모님이 무고하다는 거. 민서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화는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함께 싸워준 사람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밤 9시 모두가 돌아가고 정화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방달수가 밤새 찾아낸 증거가 정화를 구했어요. 정화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68살 얼굴이지만 눈빛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유라의 처벌, 복직, 명예 회복.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이겼으니까요. 이틀 후 입주민 회의가 열렸어요. 정화는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정화를 로비에서 입주민들이 맞았어요. 이모님 죄송했어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입주민 40명이 모여 있었어요. 관리소장과 윤수정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이정아님의 복직과 최유라 씨에 대한 조치입니다. 윤수정이 말했어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아 씨, 저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정아 씨의 즉시 복직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에 따라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정화는 다시 유니폼을 입었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방달수가 다가왔어요. 이모님, 복직 축하드려요. 달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방달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화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었어요. 로비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후 4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유라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뒤였어요. 폭행죄와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이 예상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라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저녁 6시 민서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도시락 대신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직 축하해요. 민서는 케이크 상자를 열었어요. 하얀 크림 위에 정화 어머니 복직 축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런 것까지. 당연하죠. 어머니가 이겨내셨잖아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서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어머니도 강하셨어요.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민서가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진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연락 안 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진호 오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민서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어요. 밤 9시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야, 내 누명이 벗겨졌어. 진짜 범인은 1203호 여자였단다.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문자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주 후 재판 날이 왔어요. 정화, 민서, 방달수, 윤수정이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유라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유라는 정화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유라는 폭행죄와 절도죄,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유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라가 끌려가기 전 정화에게 다가왔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화는 복잡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정화는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왔어요. 한 달 후
정화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관리소에서 지난 한 달 월급을 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이 모은 위로금 30만 원도 받았어요. 이모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윤수정이 봉투를 건넸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그날 은행에 가서 빚을 갚았어요.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500만 원이었어요.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정화는 민서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민서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웃으세요. 다 끝났어요. 정화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다 끝났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정화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68살 얼굴이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폭행당했지만 싸웠고 누명 썼지만 이겨냈어요. 해고됐지만 복직했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해낼 수 있구나. 그날 밤 정화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새벽 5시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이른 시각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정화는 유니폼을 입고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방달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좋은 아침이에요. 달수야, 오늘도 힘내자. 정화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로비 바닥, 유리창, 엘리베이터 모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정화에게 인사했어요. 이모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건물이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민서가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민서야, 매번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경비실 휴게 공간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어제 저한테 연락했어요. 정화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뭐래?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정화는 침묵했어요. 6개월 동안 진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복직도 모든 과정에서 진호는 없었어요.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민서가 간곡히 말했어요.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오후 3시 정화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1203호 앞을 지나갔어요. 새 입주민이 이사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저희 오늘 이사 왔어요. 부부가 밝게 인사했어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1203호를 바라봤어요. 유라가 살던 곳.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어요. 저녁 6시 퇴근 후 정화는 은행에 들렀어요. 빚을 또 100만 원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200만 원이었어요. 몇 달만 더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는 5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정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밤 8시 정화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을 열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아들 진호였어요. 어머니.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왜 왔니? 사과하러 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화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넌 나를 로비에서 모른다고 했어. 절도범이라고 의심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유라 씨 아버지 회사 때문에 어머니보다 제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진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화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25년 동안 받은 사랑을 배신했어요. 제발. 정화는 진호를 내려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25년을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일어나. 정화가 말했어요. 진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넌 나를 어머니로 안 봤지. 유라가 나를 때렸을 때 내가 나서 줬어야 했어. 절도 누명 썼을 때 내가 믿어줬어야 했어. 죄송합니다. 이제 난 내가 필요 없어. 민서가 있으니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았거든.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진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먼저 민서한테 사과해.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 알겠습니다. 진호는 돌아갔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정화는 마지막 빚을 갚았어요. 200만 원. 완납 영수증을 받은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5년 동안 짊어졌던 빚이 사라졌어요. 정화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 방달수, 윤수정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와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모님, 완납 축하드려요. 방달수가 말했어요. 윤수정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서가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정화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어요. 밤, 정화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 정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폭행당했지만 고소했고 누명 썼지만 이겨냈습니다. 해고됐지만 복직했고 빚을 완납했어요. 아들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일을 할 것이었고 민서가 도시락을 가져올 것이었어요. 방달수와 윤수정이 있을 것이고 입주민들이 인사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정화에겐 특별한 하루였어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아있는 하루였으니까요. 정화는 작게 웃었어요. 68살 청소원. 하지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자. 정화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직업은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 담은 꽃길이었습니다.